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제 2021년 8월 1일이 되고요. 주식의 신 하프로의 칼날 주식에서 차트의 기술편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면 제목이 이제 추세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채널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하다 보면 뭐 추세를 지켜라, 상승 추세를 유지하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이라는 거는 추세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좀 화두가 되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예, 나타났죠. 먼저 공부를 하면 추세라는 게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길입니다, 길. 예, 우리가 이제 주가가 가는 길이죠. 뭐 쉽게 말해서 상승하게 되면 상승 추세가 있을 것이고 또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 추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상승도 하락도 아니고 뭐 모도 아니다. 그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횡보 추세가 있겠죠. 크게 주가 가는 길은 상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박스권에 갇힌다는 표현도 하는데 미리 바로 보면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가 약간 8월 접어들어서 7월 달에 일본 코스피를 보고 계신데 제가 이제 무슨 빨간 선을 3개 그어 놨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좀 우리가 주가를 이야기할 때 조금 안 좋은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의 뭐 기본이라면 기본 중에 채널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것 자체를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낮추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에 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야,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냐면 이걸 잠깐 꺼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었다 이렇게 보면 그럼 또 거꾸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관점에서 주가 관점에서인데 지금 방금 끈 빨간 선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7월 초순 대략 한 3,300포인트 위치에서 이 상승 추세가 붕괴가 됐죠.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는 7월 초순에 조금 사후적이지만은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채널 공부를 조금 좀 해보일까 하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이제 우리 공부를 하는 방법인데 주식 기술적 분석에는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는 뭐 어떻게 지속 상승형도 있고 장중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망치형이라고 이야기해서 오전에 좀 빠졌다가 낙폭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 어떻게 장이 좀 좋아서 뭐 아니면 이제 전일 시간 내에서 호재가 나왔다가 아침에 이제 갭상을 했다가 쭉 차익 매물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도지 또는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아침에 올랐다가 또 뭐 오전에 빠졌지만은 막판에 붙이면서 또 반전형 패턴 보통 성골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패턴이 있는데 오늘 다룬 이야기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가 채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는 화면을 좀 잘 보면 이제 검정색 화면이 무슨 표현이냐면은 검정 색깔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나타냈죠. 거기에 이제 빨간 선 주가가 가다가 길의 상단에 맞게 되면 또 밀리게 됐다가 또 길의 하단에서 반등을 하고 또 올라갑니다. 그럼 이거는 보통 상승 추세라 그래요. 상승 추세. 근데 상승 추세 같은 경우는 조건이 뭐냐면 이 조건처럼 저점을 높여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높고 고점이 기준이 아니고 이건 상승 추세라고 하는데 상승 추세란 건 뭐냐 하면 저점을 높여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저점보다 이 저점이 조금 더 높고 그런데 그러다가 여기서 저점에서 노란 표시를 하는데 이 저점에서 돌려야 정상입니다. 주가가 돌려야 되는데 만약에 돌리지 않고 못하고 툭 밀리게 되면 이거는 상승 추세가 마무리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사후적이지만은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지난 우리가 이제 상승 추세를 조금 그어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어봤는데 물론 이 추세라는 거는 이제 걷는 사람의 어떤 그 기간 이 지금 80개입니다. 일봉이니까 80일 동안을 봤는데 또 길게 보거나 일봉을 보거나 뭐 월봉을 보거나 조금 달라져요. 하지만 이렇게 저점을 이어갔던 선이 있었는데 그 저점을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한 번은 지켰습니다. 지켰는데 그 다음날 지키지 못하고 밀려버리니까
이날 이제 3,300으로 가던 상승 추세는 꺾인 거죠. 그래서 상승 추세 같은 거의 기본은 뭐냐 하면 저점을 높여간다는 겁니다. 근데 저점을 높여가다가 여기서 꺾여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예, 바로 이제 상승 추세가 마무리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락 추세라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이 차트를 이제 뒤집었습니다. 하락 추세라는 거는 이제 주가 가는 길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를 말하죠. 하락 추세 같은 가장 포인트가 뭐라고요? 상승 추세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의 포인트는 고점을 낮춘다는 겁니다. 고점을 이렇게 낮춰요. 고점을 낮춘다는 거 우리는 뭐냐면 하락 추세로 간다 그럽니다. 그럼 이것도 동일하게 동일한 그림으로 좀 보면 실제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하다가 또 어디 고점을 얻어맞습니다. 또 내려오다가 또 돌려요. 근데 여기서 뚫을 거라 봤는데 뚫지 못하고 전 고점까지는 아닙니다만 또 맞고 밀립니다. 그래서 고점을 낮추는 거를 주가가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하락 추세의 포인트는 뭐죠? 고점을 내린다. 상승 추세의 포인트는 뭐냐면 저점을 높인답니다. 그 기준선을 잘 알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던 주가가 여기서 이제 밀려야 되는데 밀리지 않고 돌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가 나름 마무리되는 그림이 있죠. 그럼 추세의 길이 바뀌는 겁니다. 추세 역전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뚫리게 되면 상승 추세가 이제 마무리되고 그 다음 이제 뭐 행보 추세라든지 아니면 하락 추세로 가는 거죠. 여기서 무조건 하락 추세다 그렇게 전환하지 않아요. 상승과 하락의 중간에는 행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내려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주가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이 상승 추세지만은 여기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려갔다가 쭉 내려가면은 이제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데 내려가는 차가 또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럼 이 타점이 다시 어떤 타점이 되는 거죠?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매수 타점이. 근데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도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밀려버렸으면 이건 하락 추세 연장인데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서 주가가 반등을 못하고 다시 맞고 밀려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럼 하락 추세 연장이니까 여기서 주식이라도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저점을 보고 물론 여기는 이제 사실은 박스권 트레이딩하는 매수인데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저점이라 보고 매수하는 건 무리가 있죠.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매도의 기술이거든요. 하락 추세는 매도의 기술이고 사실은 상승 추세는 매수의 기술인데 여기서 매도의 기술로 뚫게 되면은 보유가 되는 거고 뚫지 못하고 역시나 밀리게 되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매도의 기술이 이렇게 이제 접목이 되게 되는데 그럼 결정적으로 포인트는 잡았습니다. 상승 추세라는 거는 상승 채널이라는 거는 이렇게 주가가 저점을 높여가다가 거기서 이탈하게 되면 매도. 오케이? 이탈했다가 다시 붙으면 다시 매수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매도 매수를 우리가 너무 단적으로 뭐 주식을 하나만 사는 한 주만 사는 게 아니잖아. 한 주만 사면 매도 매수지. 근데 두 주 이상 산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올라왔던 힘의 논리가 조금씩 뭐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이론이잖아. 뭐 월봉이 괜찮았다든지 일봉 기준이다. 월봉은 다 죽었는데 일봉만 살았다. 그럼 이건 빨리 매도한데 월봉 주봉이 정말 강력하다. 그러면 다시 되돌리면 있어요. 이제 본 강의는 어느 정도 이론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채널을 배워봤는데 과연 지금 코스피의 지금 그림이 어떤 장이냐는 겁니다. 그럼 제가 채널을 걷는 법을 다시 한번 같이 그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주가가 이렇게 지금 코스피 종합 주가지수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어차피 지금 지수는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 있어요. 월봉입니다. 다시 일봉으로 갔더니 월봉으로 가면 이건 뭐 상승 추세죠. 여기서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월봉은 상승 추세입니다. 다만 월봉이 음봉이 하나 나온 거죠. 물론 음봉이라는 건 아까 봤지만은 매도의 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락세를 경계하는 게 맞긴 맞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봉상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5월선이 3180포인트 정도 있는데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근데 주봉을 보니까 뭔가 아까 봤던 대로 고점을 조금씩 낮춥니다. 그럼 이제 주봉 기준으로는 이렇게 그어봤더니 나름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거의 맞죠. 예. 주봉상 보니까 어느 정도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일봉상 이렇게 주가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저번주는 이렇게 건넌 거예요. 처음에는 두 개의 쌍고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코스피가 3,300이라는 쌍고에서 얻어맞았구나. 첫 번째 하나 우리가 포인트 의미 있는 선을 긋겠죠. 두 번째는 뭘 걷냐면 보통 이제 하락 추세의 기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승 추세는 저점을 상회하는 거고 하락 추세는 고점을 낮춥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이 고점, 의미 있는 고점 이렇게 연결을 해요. 어떤 자리? 뭐 이 자리, 이 자리. 그쵸? 고점 이렇게 넣어 연결을 했더니 뭔가 내려가는 뭐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선이 하나 생겼어요. 그럼 그 선을 대신증권 HTS인데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면 그대로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선들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다양한 선이 나옵니다. 왜? 대부분이 의미 있는 저점과 이런 걸 연결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뭐 여기다 그은 거, 종가에 그은 거고. 여기는 사실 이 뭐냐면은 채널에 걷는 건 이제 보통 이제 실적 분석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 뭐라고 할까? 약간 자기성은 존재해요. 제가 여기에 걷냐 여기 걷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어떤 걸 기준으로 보이게 되냐면 이게 좀 다 다른 그림인데 주가 어떤 그 변동폭이 있어요. 변동폭. 그 폭이 뭐냐면 추궁 기준으로 보니까 대략 몇 포인트짜리냐? 보통 이런 폭을 보는데 고가와 저가가 대략 60포인트 말이에요. 60포인트. 그러니까 채널 폭이라는 게 있어요. 요 폭이 있죠. 이게 채널 위드스 폭이라 그러는데 이 폭 같은 경우는 주가의 정상적인 궤도를 주봉에서 조금 봅니다. 일봉으로 분석할 때는 주봉의 키를 가지고 좀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심오해졌죠. 차트는 심오할 수도 있어요. 주가의 변동폭을 가지고 어느 정도 채널의 폭을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주봉의 변동폭이 대략 한 4%짜리예요. 고가와 저가를 봤더니 한 3.5, 요것도 한 3. 그러면 3%를 계산해 봤더니 주봉에서 보니까 대략 한 70포인트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까지 걷게 되면은 70포인트가 넘잖아요. 이 폭이. 그쵸? 그럼 요거는 제외할게요.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 그은 거예요. 그럼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하락 추세에 있는 거예요. 하락 추세. 제가 다른 그림을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8월 장외 분석과 거의 같이 가는데 그럼 주가가 가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맞았고 이제 7월 초순에 들었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또 맞고 약간 모자랐지만은 또 돌렸다가 또 맞고 또 맞고 또 밀린 거예요. 그러면 볼 수 있는 선 자리가 이까지는 밀릴 수도 있어요. 그죠? 3180. 이거 무슨 자리지? 이 자리죠. 어떻게 보면 이 자리인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지? 아까 월봉을 보니까 5월선이에요. 그러면 지금 포지션에서 만약에 많은 투자가분들이 이런 차트와 이런 패턴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야, 내가 주식을 지금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를 지금 하방에 베팅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가지고 하락 채널을 요 밑에까지 가져가는 건 맞을까? 그냥 판단해야 되거든. 그럼 두 가지 판단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여기서 주식을 판다는 건 뭡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 데를 염두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한다고 해서 끼케야 지수 기준으로 30포인트예요. 30포인트 정도 돼요. 그러면 30포인트면은 만약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전부 다 팔고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25670이라는 곱버스를 베팅을 합니다. 그럼 곱버스에서 먹을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라는 거죠. 계산해 보면은 여기서 좀 내용이 좀 심오하군요. 3200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30포인트가 하락하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1% 정도가 빠져요. 조금 모자라죠. 그러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복수니까 2% 정도 오르는 거예요. 1970원짜리가 2%가 오르게 되면 4.86이니까 끼케야 주당 35원 정도가 먹습니다. 35. 그럼 내가 만약에 주식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전부 다 갖고 있는데 다 수익권이고 아니면 팔았을 때 전부 다 보합권의 평균 단가라면 싹 팔고 곱버스를 사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 3%는 수익을 전체 계좌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다만 그 경우가 아닌 경우가 다반사라면 지금 구점이면 그것도 지금 과정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장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 장세에 맞는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어떤 상황에 봉착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실제로 이론적으로
하락 추세 구간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럴 수 있는 리스크 자체와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털고 다 하방으로 베팅했을 때 커버할 수 있는 비율 아니면 내가 하방이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만약에 쭉 빠져버리면 어떤 채널이 생깁니까? 하락 채널에 이탈이 되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하락 채널이 이탈했을 경우 약간 이론적으로 돌리는 그림도 그렸지만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또 하나의 하락 채널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채널이? 얘가 내려와갖고 새로운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동 크기로. 그러면 끝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끝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대신 거꾸로 채널이라는 것 자체가 이탈하게 되면은 리바운드가 나와요. 리바운드가 이렇게 이탈했다가 이렇게 돌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돌렸다가 또 밀릴 때 이때가 진짜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아까 우리가 이론적 공부해서 어디서 공부했냐면 여기서 공부를 한 거야. 아까 여기서 주가가 이런 게 있어요. 주가가 밀렸다가 올라가면 다시 복귀가 되는 거고 올라가지만 어떻게 또 밀려버리면은 어떤 현상 하나의 채널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의 채널이 또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그림이냐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도 있지 않으면 채널 매매의 가장 큰 단점이 어쨌든 보통은 닫고 대밀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역추세 매매인데 지금 거의 다 와가는 시점에서는 무리한 액션은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가 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채널 분석을 통한 매매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분석이 나오냐면 채널에 거의 임박하는 시점에서는 미리 이게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닿지 않고 이런 경우처럼 바로 대두될 수도 있어요. 되게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듣고 한 번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혹시라도 한 번 더 리벨 번째 현 시점 3200포인트를 두 번째 건드린 현 시점에서 많은 투자가분들이 다시 또 하나의 하락 채널을 생각하시면서 걸 수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약간은 섣부를 수도 있다고 판단해요. 회색 D 라인에서 실제로 주가가 많이 돌려버리게 되면 얘는 또 하나의 하락 채널의 상단을 막기 위해서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 하면 되돌리지 못하고 다시 밀릴 때 그때가 진짜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 하필이면 전고점이고 하락 채널이 이탈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한 번 더 웨이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본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관계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다 하더라도 채널을 통한 이용 분석, 그러니까 채널이라는 건 결정적으로 주가 가는 길인데 그 길이라는 걸 일시적으로 이탈하다가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탈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채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다. 이걸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프로 했습니다.